권한이 필요해서요. 잠시만요. 네. 제가 나빴네요.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공유도 안 하고 혼자 보고 있었네요. 저 얼른 녹화했습니다. 네. 네, 다시 허수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컨텐츠 자동화 기초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피터스에 올라가 있는 게시물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7단계로 나눠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뭐 SNS의 주제를 정해서 컨텐츠 컨셉을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구성을 좀 구체화해서 내가 이런 제품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샘플 작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뭐 어느 때나 그랬던 것처럼 챗GPT나 클로드로 콘텐츠 내용을 생산하시고요. 그 다음이 이쪽부터가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늘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먼저 대량 생산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캔바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그거를 자동 업로드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쪼개져서 총 7단계입니다. 그래서 뭘 만들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지를 계산을 하셔서 세팅을 하신 후에 어떻게 올릴지를 정하시면 콘텐츠 자동화는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뭐 하나의 툴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만든 게 자잘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셔도 어쩔 수 없고 빨리 내비두시고 다음 단계에 같이 집중을 해주셔야 우리가 같이 따라올 수 있고요. 혹시 중간에 놓치신 분들은 제가 채팅에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 최대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컨텐츠 컨셉 정하기부터 빠르게 나가보도록 할게요. 준비 요소가 있겠죠. 이제 브랜드마다 본인이 가지는 브랜드 컬러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컬러가 갑자기 왜 중요하느냐? 컨텐츠를 대량 생산할 때는 컨텐츠가 통일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브랜드 컬러를 좀 빨리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유형,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쇼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긴 유튜브 비디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업로드할 플랫폼도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틱톡, 유튜브 다양하게 링크드인까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이미지 카드뉴스 형식이 될 거고요. 이미지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이렇게 해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피터스에 제가 쇼폼 자동화 방법을 좀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실 분은 이쪽도 참고하셔서 쇼폼에 대한 자동화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브랜드 무드라는 것은 게시물마다 브랜드 그 컨텐츠가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딱 봤을 때 한눈에 이 같은 브랜드구나라는 것이 통일감으로써 느껴지는 것이 바로 브랜드 무드입니다. 이 강의 자료는 제가 여행가제이님 자료에서 복붙해왔고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제 강의 자료가 여기 나와가지고. 출처 보이시죠? 여행가제이 인스타그램 강의. 마음껏 하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무드보드를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저의 우울증 다이어터 샤니아라는 어떤 SNS 채널의 무드보드인데요. 이게 대표되는 이미지가 몇 장 있고 거기에 대한 컬러도 정해지고 이제 폰트까지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와 뭐 텍스트, 로고 등의 디자인을 한 곳에 하나의 공간을 딱 둬서 앞으로 내 SNS는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이런 감성이야라는 걸 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드보드는 전 지금 바로는 그냥 컬러랑 폰트 정도만 정해 주셔도 바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특별한 툴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도비 컬러에서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예쁜 툴이 있어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쿨러라는 앤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기 툴 들어가시면 이미지 피커가 있어요. 피커 들어가셔서 내가 사진을 업로드하면 그에 따라서 팔레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즘에 뉴진스에 빠져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5가지 예쁘게 나왔죠. 살짝 좀 칙칙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 얘를 잡아당기면
계속해서 레벨이 맞춰져서 새로운 색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색감을 선택하시고 그거를 이제 익스포트 팔레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운받을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팔레트를 가지고 색깔이 조금 칙칙한 거 뽑았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실 때 비주얼라이즈 컬러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그래픽들이 자동으로 이 컬러가 적용됐을 때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기능 때문에 이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웹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서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어도비에서도 가능하니까 컬러 선택은 10초 만에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무드보드는 캔바에서도 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냥 캔바에다가 무드보드로 검색을 하시면 쫙 나와요. 그럼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캔바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캔바에는 브랜드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캔바 홈페이지인데 왼쪽에 브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왕관 표시가 있다는 유료 기능이라는 거겠죠. 네, 저 유료 사용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브랜드 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주는 건데 이 브랜드 키트에는 이런 색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거는 제가 허세임으로서 컨텐츠 만들 때 5가지 색깔이고 샤니아의 색깔은 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무드보드대로.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까지 브랜드의 컬러도 정하고 폰트도 정하고 하셨으면 이제 컨텐츠를 만들 준비가 되신 겁니다. 보실게요. 먼저 레퍼런스를 찾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뭐 이런 뭐 코딩 같은 건 많이 해봤지만 사실 디자인은 잘 몰라서 무조건 좋아 보이는 거를 가져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뭐 좀 잘 만들었다 싶은 채널이 있으실 거예요. 걔를 갖고 와서 저도 이걸 제가 참고한 걸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했는데도 팔로워가 20만이네?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자동화 관점에서 보자면 이걸 따라해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단순화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레퍼런스를 고르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거를 레퍼런스로 삼으셔서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거가 제일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제 레퍼런스를 한번 봐야겠죠? 보시겠습니다. 귀여운 미소를 하고 있는 샤니아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울증 다이어터라는 SNS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해지는 그런 주제로 하고 있어요. 보시면 카드 뉴스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음, 뒤에 거도 보고 싶으시면 나중에 들어오셔서 잘 봐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통일감 있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얘를 캔바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설명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뭐 팔로우 해주세요. 이렇게 진행되는 전형적인 카드 뉴스의 형태예요. 그리고 내용만 계속 바뀌는 거죠. 여기 제목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그런 걸 우리가 지금 할 건데요. 자, 그러면은 카드뉴스 만드는 것도 캔바에서 템플릿을 이용을 합니다. 이때 저는 팁스라고 검색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림 위주보다 텍스트 위주로 있는 템플릿을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장 있는 걸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를 찾으신 후에 여기서 마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 브랜드랑은 상관없는 그냥 하나의 템플릿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브랜드 컬러 설정해놓은 팔레트를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이렇게 나의 소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색깔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1번하고 2번까지는 뉴진스 사진으로 지금 보여드렸고, 브랜드 컬러랑 폰트도 컨텐츠 샘플에서 보여드렸어요. 아니, 뭐 컨텐츠 샘플? 캔바 브랜드 센터에서 보내드렸어요. 네. 그래서 컨텐츠 샘플 여기만 한번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인스타그램이니까 정사각형으로 들어가서 디자인에는 제 그러다가 네, 이 모니터가 바뀌었어요. 얘를 끌어다가 어디요? 이 모니터. 아 지금 미러링 한 거예요? 네네네. 아
몰랐어요. 음.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저는 조금 보실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이렇게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져서 여러 장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뭐 5분의 7, 6분의 7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게 목적이니까 이걸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애들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누르고 바로 브랜드 센터를 눌러요. 그래서 이 샤니아 팔레트를 한번 클릭만 해주시면 이렇게 색상이 변합니다. 와. 그래서 색상을 이 5가지 색깔 중에서 조합을 랜덤으로 이렇게 계속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합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와. 하나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제 모든 페이지 적용하면 이렇게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와. 네, 그래서 항상 브랜드 컬러는 꼭 설정해 주시면 컨텐츠 자동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벌써 1단계와 2단계가 끝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집중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평소에도 많이 하고 계시는 챗GPT나 클라우드 같은 걸 이용해서 콘텐츠 내용을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항목을 설정하기에 앞서서 이제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제목이 들어가고 뭐 내용이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제 SNS 소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이 우울증 다이어트 샤니아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밑에 뭐 함께 이겨내고 싶으면 뭐 팔로우 해주세요라는 안내 문구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100개, 200개를 만들어도 변하지 않는 고정 항목이에요. 그래서 고정 항목, 인스타그램 아이디 아니면 맨 앞장, 맨 뒷장에 있는 고정 문구들 이런 걸 제외하고 변경 항목이라는 애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긴 제목에 들어갈 거고 뭐가 들어갈 거 위치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 변경 항목에 대응하는 엑셀 시트를 만드는 것이 우리 자동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완성품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엑셀 시트를 템플릿의 각 칸에 대응하는 항목 생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좀 새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5장이었죠. 근데 얘는 좀 늘어났어요. 내용도 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목, 큰 제목이 있고 여기에 서론이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 그 사이에서도 소제목 1번, 내용 1번, 소제목 2번, 내용 2번 이렇게 바꿔야 할 칸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 장에는 고정 항목. 이것들을 여기에 싹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제는 그냥 쓰이진 않지만 제가 적은 거고요. 제목 들어가고, 서론 들어가고, 소제목 1, 2, 3, 4, 5, 내용 1, 2, 3, 4, 5 이렇게. 그래서 템플릿에 각 칸에 대응하는 항목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첫째 열에는 이제 주제, 제가 알아볼 주제. 네, 그래서 저는 주제를 100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사실 한 30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선호하는 챗GPT나 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는데 한글 컨텐츠인 경우에는 저는 강력하게 클로드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브랜드에 맞는 분야라든지 타겟층 그리고 어떤 걸 하는 건지 설명을 자세히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타겟층 저는 2030 여성이라고 했고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목적은 다이어트를 통한 몸과 마음의 건강 찾기 그 다음에 관련 키워드들을 이렇게 쭉 적었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럼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타겟층, 분야, 관련 키워드 넣었더니 얘가 이렇게 주제를 100개씩이나 뽑아줬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제가 말했던 주제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비슷한 것까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거기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제가 밝혀진 어떤 키워드들이나 나의 주제를 통해서 연관시켜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클로드를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 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주제에 맞게 엑셀 시트를 채울 거야. 할 수 있겠니? 라는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뭐냐? 우리가 방금 만들어뒀던 이 제목, 서론, 소제목, 소제목 1, 2, 3, 4, 5, 내용 1, 2, 3, 4, 5 여기를 채우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엑셀 시트와 같은 형식임을 얘한테 먼저 알려줘야 되고요. 말로 해도 돼요. 뭐 첫째 행은 뭐고, 뭐 둘째 열의 컬럼은 뭐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비어있는 CSV 파일 직접 그냥 통째로 업로드를 해줬어요. 그렇게 굉장히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캡처 사진도 물론 가능합니다. 캡처 사진도. 그 다음에 처음 3개씩만 연습을 해보시고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100개를 작업시키는 것이 이제 중간에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처음 3개만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어머나. 네, 그래서 제가 뭐 말투라든지 문장수라든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 내용들 이런 거를 한번 적어봤어요. 말할 때는 긍정적이고 되게 똑똑한 여자 말투를 해주시고 제목은 굉장히 자극적인 후킹 메시지로 그다음에 서로는 의문문으로 끝나고 뭐 30자 이상 뭐 몇 자 이상 이렇게 조건을 달아줬습니다. 참고로 챗GPT에서는 글자 수 조건을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챗GPT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뭔가 토큰으로 계산을 해야 될지 뭐 그런 거를 계산을 해주셔서 하시면 조건 입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력을 했더니 얘가 입력해주는 모습이에요. 아이고, 너무 똑똑하죠. 처음에 이렇게 이상하게 나타내줘가지고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표로도 만들어 줬습니다. 예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수정상을 거치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좋아, 이제 20개씩 작업해줘 라고 했더니 여러 개씩 진행을 시작했어요. 자, 그거거든요. 제가 샘플 데이터 1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시행착오를 때문에 3개를 먼저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테스트한 다음에 이제 계속 작업해줘. 이 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 내용을 읽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캔바에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 제목들이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줄이 넘친다거나 아니면 글씨가 더 작아진다던가 뭐 이런 오류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치 조절이나 크기 조절 이런 것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100개를 다 만들어 놓고 수정을 하기 전에 먼저 샘플 데이터 3개를 항상 넣어서 칸바에서까지도 적용을 해보시길 바란다는 거 꼭 드립니다. 작업 시간을 줄이시도록. 네, 그 다음에는 이제 100개를 생성하는 건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챗GPT나 응답 속도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개를 한 번에 해도 되는데 어차피 중간에 토큰 때문에 나눠서 작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컨티뉴 눌러도 되겠지만 그게 조금 에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얘가 표로 지금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답변을 멈췄다가 다시 생성할 경우에 표 형식이 무너질 수도 있고 왜냐면 마크다운으로 얘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간에 답변이 멈춘 경우에서 해당 주제가 아니라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대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뭐 5개씩, 뭐 20개씩 이렇게 나눠 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작업을 했고요. 얘를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면 이 모습이 됩니다. 이 모습이 됩니다. 어디 갔지? 이게 아닌데. 이거다. 이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까지는 36개까지 됐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다시 돌아가면 자, 여기서 해야 될 건 이제 간단합니다. 파일을 누르셔가지고요. 다운로드 CSV로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CSV가 다운로드 받아질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캔바에 가서 대량 생산할 때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잠깐 짧게 소개드리고 넘어갈게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여기서 복사해서 붙이는 게 사실 이것도 일이라면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엑셀 시트에서 바로 GPT를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몇 달 전에 유료로 바뀌어가지고 저는 더 이상 사용을 안 하고 저의 노동력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사용하실 분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제가 뒷부분이 조금 중요해서 앞부분을 좀 빨리 넘어가고 싶어서 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제 대량 생산을 할 때 CSV 파일을 올려야 되는데 가끔 이런 이슈가 있어요. 제가 만성염증? 내 뱃살에서 시작했다. 이 제목이 있는데 카디뉴스 보니까 가운데 거 한번 봐보세요. 뭔가 안 누르고 싶죠? 우리가 생각하는 완성 부분은 오른쪽일 거란 말이죠. 줄바꿈이 예쁘게 된.
그래서 왼쪽 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제목, 큰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제목 1, 2, 3을 나눴어요. 나눈 다음에 얘를 눌러볼게요. 여기에 줄바꿈을 넣어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줄바꿈이 된 거예요. 얘가 줄바꿈을 나타내는 게 뭐 슬래시 n도 할 수도 있고 뭐 HTML에서는 뭐 br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근데 가장 정확하게 들어갔던 게 이거 캐릭터 10 이렇게 넣는 것이 가장 정확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줄바꿈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거 조작하실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도 대량 생산을 위해 미리 가공을 하시고 넘어가는 걸 계속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은 대량 생산입니다. 칸바 들어가서요. 여기에 앱이라는 부분에 여기에 앱이라는 부분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뭐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대량이라고만 쳐도 대량 제작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진행을 하시면 데이터를 추가하라는 이런 안내 페이지가 떠요. 그러면은 우리는 방금 만들어둔 그 CSV 파일을 넣어주면 되겠죠. 넣어주면 밑에 이건 주제 있고 제목 있고 서론 있고 소제목 1, 2, 3, 4, 5 내용 1, 2, 3, 4, 5 쭉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연결하라고 나와요. 페이지의 요소를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안 보이게 작은 글씨로 써놨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이 항목에다가 지금 제목이죠. 요거 활성화된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면 데이터 연결이라는 메뉴가 떠요. 그럼 얘를 누르면 어떤 거랑 연결할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걔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여기 제가 큰 제목이랑 연결을 했으면 큰 제목이라고 나오고 소제목이랑 연결했으면 소제목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괄호 안에 함수명이 변수명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정 항목 말고 모든 항목에 데이터를 하나씩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적용이 됐나요? 하고 이렇게 한번 미리 보기가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게시물부터 100번째 게시물까지 만들 건데 거기에 들어간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다라고 미리 보여지고요. 마지막에 확신을 가지고 디자인 뭐 100개 생성, 20개 생성 버튼 눌러주시면 이게 진짜 충격적이게도 3초에서 5초 사이에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너무 예쁘게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1, 2, 3, 4번. 4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줄바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가 막 내장 지방과 성염증의 관리가 건강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 간혹가다 글씨가 뭐 넘어가는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를 지금 클라우드, 구글 시트 보여드렸고 캔바에서 데이터 연결하는 거는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들어가서 앱을 누르셔서 대량 제작, 대량 제작 치면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요. 데이터 업로드를 누르셔서 내가 원하는 이런 자동화 시트를 넣습니다. 그럼 밑에 쭉 나오죠? 그럼 얘에 대해서 맨 첫 번째 거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 데이터 연결, 그다음에 제목을 넣어주시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런 괄호 안에 이 컬럼명이 들어간 형태로 바뀝니다.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로 얘를 바꿔볼게요. 데이터 연결 얘는 소제목 1 이렇게 볼게요. 얘는 소제목 2.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동화로 눌러볼게요. 여러분들 다 채우셔야 되고 계속을 누르면 충격적으로 빨리 되죠. 좀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챗GPT 답변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를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마다 제목이 다 들어갔죠. 그리고 소제목 넣은 부분도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대량 제작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 보여드렸고요. 그거를 본인 그 템플릿에 맞춰서 예쁘게 해주시면 제가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습과 시연을 마쳤고요. 이제는 업로드 단계예요. 업로드.
와, 이 시간에 이 정도 강의 진짜 찢었다, 무료인데. 너무 빠르시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리쿨이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할 거예요. 매트리쿨을 들어가 보면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그 컨셉에 맞춰서 하나의 컨텐츠만 만들면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모든 데다가 다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팔로우가 한 명 늘었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보시면 제가 여기 4월 초부터 4월 말까지 꾸준하게 올린 거거든요. 여행과 제인이 스타트업 캠프에서. 그랬더니 제 그래프가 우상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제 성장의 길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할 텐데 우리가 사용할 기능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업로드 스케줄링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플래닝이라는 기능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플래닝은 뭐냐면 여기 위에 분석 기능도 있고 인박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플래닝 요 달력 버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캘린더라는 기능, 리스트라는 기능, 오토 리스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동화 할 거니까 당연히 오토 리스트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플랫폼에 할 것인지, 뭐 어떤 형식인지, 뭐 카드 뉴스인지, 뭐 인스타 스토리인지, 몇 시에 할 건지, 어떤 컴퓨터를 업로드 할 건지, 어떤 컨텐츠를 업로드할 건지 네 그런 거를 정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 복부비만이 단순히 뱃살만 늘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저 이것도 다 클로드로 만들어 왔고요. 캡션과 해시태그를 넣을 수 있는 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을 만들어 놓은 사진을 5개씩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5개씩. 굉장히 의아하죠. 이렇게 자동화로 다 해놨는데 수동으로 5개씩 올리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능을 지금 소개해 드릴 거예요. 한 번에 업로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토리스트 들어가시면 임포트 CSV라는 메뉴를 누르셔서 CSV 파일을 누르면 얘가 한꺼번에 해주는 거겠죠. 그런데 이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놓치시면 놓치시는 대로 그냥 들으세요. 자, 여기에 안내문이 쭉 나와 있어요. 이 CSV 파일의 형태,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얘 구성을 알려주면 거기 구성에 맞게 제가 입력을 해야 얘가 딱딱 넣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칸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칸에는 이 텍스트, 캡션과 이제 해시태그 같은 게 들어가는 텍스트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올릴 이미지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컨텐츠 URL을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미지 파일밖에 없는데 URL을 만들어야겠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뉴진스로 또 예시를 들어왔는데요. 모든 이미지에는요, 여러분, URL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가 있다면 걔를 받을 수 있는 URL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구글에다가 구글 사진 검색 뉴진스 친 거거든요. 그러면 우클릭 해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카피, 이미지, 어드레스.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있는 사진 주소들은 다 URL이 있는데 그러면 이 URL만 가져와서 얘를 누르면 우리는 이 사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우리가 이 주소를 매트리쿨에 알려주면 매트리쿨이 이 주소에 가서 다운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대신 업로드를 해주는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URL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씩 아무데나 업로드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량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마존 그 AWS의 S3라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추천을 드려요. 물론 다른 서비스도 많지만 장점은 새로 계정을 팠을 때 1년이 무료 사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무료 사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고요. 뭐 초과했을 때 초과 요금은 이렇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1년이 지나면 요금 내고 쓸 수도 있고, 뭐 새로운 계정을 만드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존에 진짜 서비스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S3라고 검색을 하시고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S3에 들어가시면 일단 알아야 될 개념은 버킷이라는 개념이에요. 버킷은 컴퓨터에서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처럼 뭔가 데이터의 컨테이너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버킷이라는 게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여기에 버킷에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보안 이슈 추가 설정을 해야만 URL 어디에 접근 가능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이 주소로 들어갔을 때는 너무 예쁜 뉴진스 애들이 바로 나왔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주소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access denied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보안 이슈라든지 뭐 퍼블릭으로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버킷 정책을 변경해야 되고 권한을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크로스 오리진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딱 한 번만 설정해 주시면 그 다음에 하실 때는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이해 못 하셔도 돼요. 버킷 폴리시 변경은 이거를 그대로 버킷 정책 편집 들어가셔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권한 설정은 여기에 모든 퍼블릭 액세스 차단이 되어 있는데 차단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걸 풀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코스 설정도 여기에 이런 제이슨 코드를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알고 했을까요? 물론 알겠죠. 하지만 다 챗GPT가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강의 중간이어가지고 빨리 지나가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 지피터스에. 그렇게 설정을 모두 마치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업로드를 할게요. 업로드를 할 때 칸바에서 쭉 다운을 받으면 숫자로 다운로드가 돼요.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그래서 업로드를 할 건데 그 폴더를 하나를 쭉 업로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쭉 돼요. 1번부터 100번까지.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폴더명 꼭 영어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글로 했더니 에러 사항이 나왔는데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자, 그래서 업로드를 했으면 1번 사진의 URL을 보고 싶으면 1번을 선택한 후에 객체 URL 복사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복사가 되고 그 URL을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집니다. 그렇죠? 자, 폴더명은 꼭 영어로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요 주소를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게 제 버킷 주소예요. 아마존에 있는 제가 샤니아 팁스라는 버킷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세 줄이 아이고 2024-0409 컨텐츠 자동화라고 한글로 쓴 게 요만큼이 이제 한글이 이렇게 변환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길어졌는데요. 얘를 여러분들은 뭐 SNS 팁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예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영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도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변경되는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다 똑같죠. 근데 어디만 달라요? 여기 파일명만 달라요. 얘는 1번, 얘는 2번, 얘는 3번 이미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서 보실 거예요. 자, 한 번만 여기 짚고 넘어가면 여기가 아니고 네. 첫 번째 컬럼에는 캡션 및 해시태그 즉 텍스트를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부터는 이제 컨텐츠 URL이 들어갈 거예요. 저는 지금 5개씩 넣을 거니까 한 줄에 5개, 두 번째도 5개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면 아까 그 무시무시했던 주소를 여기에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어느 세월에 여러분 그래서 이것까지 더 준비해 왔습니다. 자, 구글 시트의 앱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글의 뭐지, 시트나 아니면 엑셀에서 스크립트 이용하시는 거는 이제 지피터스에서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아시죠? 그래서 엑셀 함수 몰라도 더 많은 기능을 자동화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확장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앱스 스크립트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함수 만들어서 저는 제너레이트 이미지 URL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그냥 복붙을 했습니다. 함수 작성이 힘드시면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깃허브에 제가 몇 가지 자동화 코드들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텍스트 파일 묶는 거라든가 뭐 제가 평소에 하던 거 그냥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오디오 추출이라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너레이트 이미지 URL을 보시면 되고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를 아, 이거 3시간 듣도록 누구나 마지막에 3시간 듣고 여러분, 이거 친절히 설명해 여러분 드립니다. 3시간 듣으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천천히 3시간 동안 이걸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네요. 아, 이 큰 그림. 실습 시간은 들어가야 돼. 저 민망해서 참 웃음이 터졌어요. 네, 그럼 업로드.
자, 구글 시트 정렬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이게 원하는 완성본이거든요. 1, 2, 3, 4, 5, 1, 2, 3, 4, 1, 2, 3, 4. 그래서 강의 시연을 위해 빈 페이지를 준비를 해놨고요. 여기서 앱 스크립트를 들어가서 네, 제가 또 막 여러 개를 해놨어요. 할 때마다 귀찮은 거 있으면 다 코드 짜시면 되고요. 얘를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밑에서 실행이 시작됨, 실행이 완료됨, 2초 걸렸죠? 아, 1초 걸렸네요. 7에서 8까지. 그럼 보겠습니다. 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됐고요. 이제 업로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아,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만 더 따라와 주세요. 자, 이제 매트리쿨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플래닝에 들어가서 CSV 파일을 이제 임포트를 시킬 건데 여기에 셀렉트 파일 누르시고 우리가 했던 파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 상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이제 뭐 페이스북 올릴지 인스타그램 뭐 포스트를 올릴지 릴스를 올릴지 뭐 스토리를 올릴지 다양한 것들 있죠. 그런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타이밍이라는 부분에서는 시간과 요일 같은 걸 설정해 주시면 되고 저는 우울증 걸릴 것 같은 애들은 밤에 볼 것 같아서 밤으로 시간대를 해두었고요. 매트리쿨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도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츠 부분이에요. CS 파일을 올리면 얘가 그 주소 가서 그림을 다 다운받아서 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근데 오른쪽에 이렇게 미리 보기에 노 이미지라고 뜰 때가 있어요. 이거는 미리 보기에서만 안 나오는 거고 왼쪽에 눌러봤을 때 이 5장이 모두 떠 있다면 제대로 들어간 거니까 이제 염려하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여러 개가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해시태그 제가 욕심 부려서 한 50개 넘게 했다가 에러 났거든요. 그래서 30개까지만 가능하니까 욕심 부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해시태그 30개까지 가능하다고 강의해서.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요. 자, 그럼 스케줄링 확인해서 넣어주시면 여기에 이제 앞으로 올라갈 스케줄이 딱 확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습 시연을 넘어갈게요. 아니다, 해야겠다. 그래서 매트리클로 진행하면 아까 매트리클을 들어가 놨던 것 같은데. 아, 네, 여기 있네요. 여기에 이 플래닝이라는 메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칼렌더 리스트, 오토 리스트가 있는데 오토 리스트로 들어가셔서 저는 이제 건강상식 1인회가 돼 있었죠. 그러면 또 하나를 눌러서 이번에는 음, 아동 아동화 예시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면 인스타그램 해주고 여기서 뭐 어떤 형식으로 할지 이걸 넣어주고 시간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 add from 파일 CSV 여기겠죠? 여기서 보시면 이거 마찬가지로 뭐 눌러주세요.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걸 눌러주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그래서 네, 여러분 시간은 금 자동화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동화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이 세이브 됐으면 좋겠고요. 무슨 링크였더라? 슬래시 페이지였나? 그다음에 이제 너무 통일성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은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동화 연구를 또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멈추기로 하고 다음 3시간짜리 강의에서 앞부분도 하나하나 다시 짚고 넘어가고 이 제가 추가적으로 만든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와, 누가 개발자는 영어 못한대. 선생님 마이크 와, 끌까요? 마이크. 네, 마이크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 뽑아주시겠어요? 네. 와우.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나 너무, 어디서부터 맛이 갔냐면, 기터브 페이지가 펴지는 순간 멘탈도 함께, 나만 못 알아들었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못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으시는 분들 다 박수를 칩니다. 대단하세요. 네. AWS라니, 난
난 여기까지 생각도 못했어. 네, 세임님은 역시 욕심쟁입니다. 진짜 많이 알려주시는데 이게 약일지 이 영업 비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아까 그 오승헌 님이 질문하신 게 있어요. AWS 대신에 구글 드라이브에 이미지 올려서 URL 가져와도 되나요? AWS는 허들이 높은 것 같아서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놓고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아까 다른 한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어, 150명 그걸로라도 수익이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원래 세임님이 100만 뷰인가요? 뭐 엄청 터진 거 있었잖아요. 180만 180만 뷰가 터진 동영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10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꾸준하게 업로드해서 150명 된 거예요.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엄청 많이 늘었죠. 여러분,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거에 대해서 게을리 하시면 상향 그래프를 보실 수 없습니다. 매일이 아니더라도 네, 꾸준하게 업로드 하셔야 돼요. 수익은 전혀 안 납니다. 네. 이미지 URL을 일일이 엑셀에 수동 입력하지 않기 위해서 앱 스크립트를 이용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코드 설명은 저희 3시간 동안 시간이 많을 때 코드도 한 줄씩 설명해 드릴게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결제를 해라. 아, 아까 그 링크는 인스타그램 계정은요, 원래 수익을 위한 계정이 아니라 개인 취미 계정이었는데, 예, 저하고 전화 잠깐 하고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저희 지난 지피터스 부트캠프에서 저희 그 캠프 수강을 하셔서 저희가 인스타 챌린지를 하게 되면서 제 기획 강의랑 인스타그램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노출 강의를 좀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요거를 바로 한 강 듣고 이렇게 뽑아내셔서 사실 저렇게 똑같은 이미지를 올리시면 재미없어서 안 보지만 이미 자동화 부분에서 제가 박수를 친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지적했다고 벌써 뒷부분을 준비해 왔어. 지루하지 않은 콘텐츠. 난 벌써 기대가 된다. 아, 진짜 대단합니다.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스마트한 개발자인데 춤도 잘 춰요. 네, 수연님 감사합니다. 실습을 모두 같이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시연을 하면서 따라오실 수 있게 설명하면서 할 건데, 왜냐면 실습을 전부 같이 해버리면 3시간으로는 택도 없어요. 3박 하셔야 됩니다. 3박은 얼마인가요? 음, 팩트 체크요. 저는 제미나이 활용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좀 뜬 게 하나 있어요. 어, 아까 내가 메모를 했던 것 같은데, 어, 네, 퍼플렉시티? 요거네요. 음. 음, 3시간 강의 전반적인 설명인 건데, 네, 지금 보신 거는 한 3분의 1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죠? 한 절반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걸 좀 슬로우하게 설명하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VOD로 이제 오늘 거 하고 그 16일 날 하는 3시간짜리 강의 VOD 하고 지금 보시는 강의안 플러스 전체 강의안을 받으시면 따라해 보시면 한번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장철우님 문과생이라고 걱정하시지만 제가 아는 문과생 중에 제일 잘하세요.
지금 먼저 사전에 질문 주셨던 것들 제가 공유 드렸는데 혹시 보셨을까요, 선생님? 아니, 그 노코드 저기 10일날 노코드 강의 있는 거 아시죠? 그것도 신청을 하시면 제가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놔 드려요. 음, 사전 인터뷰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혹시 들어와서 보시는 거 아니시죠? 네. 네. 콘텐츠 대량 업로드 자동화로 구독자 조회수 수익 등에 대해서 실제로 낸 사례가 있냐? 세임님은 실제로 100명이었는데 150명이 됐으니까 사례는 맞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익화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어느 정도의 모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모수가 꼭 전부 돈은 아니에요. 수익은 아니에요. 내 찐팬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제 강의를 지피터스에서 판매하거나 홍보하지 않고, 대외적으로도 크게 홍보하지 않아요. 뭐 인스타에다, 페이스북에다 가끔 특강 올리긴 하는데, 대부분 클로징 강의인데, 이유는 뭐냐면, 제 강의 한번 들으신 분들은 단톡 막 열어서 자랑하고 싶네. 보통 그 다음번 강의를 그 그룹에서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그 그룹 채로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는데 간혹 그렇게 넘어가다가 전 5명 이상 있어야 강의를 한 5명이 안 되거나 10명까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7명이 있거나 이럴 때 제가 그걸 오픈해서 페이스북에 올리지 보통 오픈 자체를 잘 안 해요. 찐팬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찐팬을 어떻게 모으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어 이 산상무님하고 전에 저희 여기 701호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음, 잠깐 스터디한 적이 있었는데 본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는 컨텐츠의 진실성과 정보성이 얼만큼 뎁스가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식 판매를 하고 계시다면요. 만약에 내가 그냥 크리에이터라면 내가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의 어떤 그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뭐 음악이든 뭐 영상이든 뭐 영화든 여행이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컨텐츠의 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철우님 저도 찐팬이에요. 저도 심리학회 듣고 싶습니다. 네, 토요 심리학회 홍보 좀 하세요. 기승전 홍보. 너무너무 잘 되시지만 네, 혹시 또 홍보하실 일 있으면 홍보하셔도 됩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너무 고생하셨고, 지금 더 강의가 그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임님 슬래시 페이지 올렸는데, 혹시 문의하실, 개발자예요, 원래. 그래서 문의하실 거가 있거나, 뭐 회사나 어디 뭐 어떤 특정한 것에 자동화를 의뢰하고 싶다면 연락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상담도 컨설팅의 한 부분이고 비용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